반갑습니다. 자료집 다 받으셨죠, 근데? 네. 아침부터 많이 와주셨는데요. 진행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 먼저 인사 한번 시켜드리고 진행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쪽에 고등부 선생님이 조성민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이 김규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새로 초빙해서 오신 신입 선생님이신 김준혁 선생님이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은 저희 중등을 대표하고 계시는 최순영 선생님입니다. 끝에 저희 미인이신 분은 중1, 2 담당으로 또 오시게 된 신승민 선생님입니다. 먼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입시 전략이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진행을 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후반기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이번 주까지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중등부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들으시면서 몇 년 후에 우리 아이를 여기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서 국어를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국어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길래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에 있으신 분은 저희 고풀 국어 전문학원 겸 기파랑문예원 총 대표님이시고요. 저는 이 강동 고덕에 고풀 6년 차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기파랑문예원도 이제 3년 차가 초등이 됐고요. 혹시 기파랑문예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내년에 이제 기파랑 중등이 또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중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고풀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연구소가 일단 있다는 게 저희 학원의 자랑입니다. 뭔 자랑이냐? 다른 학원들은 이제 교재를 선생님들이 짜집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분들이 교재를 다 만드셔서 전국에 출판도 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또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의 큰 책에는 이제 기파랑 초등 그리고 요즘에 문해력이란 말이 대세죠, 그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등이 있고요. 저희 풀도 중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상위 브랜드가 되고요. 하위가 됩니다. 많이 어려워요. 여기는 사실상 이제 거의 고2 정도의 수준, 많게는 고3 정도의 수준까지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 학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판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7년 현재 중3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수시냐,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수시라고 하면 결국 쉽게 얘기하면 내신이죠, 내신. 내신인데 이 정시라고 하면 결국 수능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결국 답은 뭐냐면요, 다 준비해야 돼요.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한 시험이라고 굳이 이런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자면은 당연히 저는 수능이 공정하다고 봐요. 왜냐? 내신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오죠? 학원에 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선생님이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건데, 자, 이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 해가지고 10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밟아 나가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는 한 번이죠. 얘는 한 번만 못 보면 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신이라는 거는 정말 꼼꼼하고 이 성실한 친구들이 잘해요. 남학생들이 좀 약하죠. 물론 잘하는 친구 많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이 꼼꼼함과 성실함을 기초로 해서 확장된 이 문해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건방진 친구들이 엄마 나 수능 준비할게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는 말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놀겠다는 얘기예요. 놀겠다는 얘기예요. 대치동도 하고 그냥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일단 보시죠. 수시 같은 경우는 이 내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교과 중심이에요. 교과 중심. 성실한 놈이 이깁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이제 또 맞추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데 폭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죠, 그죠? 논술.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2학년 초반쯤 되면은 엄마 나 논술로 대학을 갈게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언제 하는 거죠? 이거 빠르면 2학년 겨울방학, 정상적으로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해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자, 그래서 논술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자, 교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비교과죠. 비교과. 생기부요. 생기부. 잘 챙겨야죠. 학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또 폭이 넓어져요. 결국 수시로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비율은 한 40% 정도가 됩니다. 네, 뒤에서 나올 때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은 이제 거의 한 50%까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자, 결국 수능인데, 이제 서울대를 가겠다 하면은 교과, 내신도 챙겨야 됩니다. 그죠? 올해 지금 수능이 치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올해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유행했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킬러 문항이었어요. 킬러 문항. 올해 수능이 끝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나오던가요? 뉴스에서. 수학이죠? 변치 않은 사실 수학입니다. 자, 이렇게 말 한번 바꿔볼게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과목이 뭔가요? 네, 수학이에요. 그 다음은요? 영어죠. 그 다음은요? 그렇죠, 과학이에요. 이 학원이 지금 국어학원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무슨 공부하죠? 그 다음 국어 공부. 국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면은 수학과 함께 국어가 어려웠단 말을 항상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엄매, 문법을 선택한 아이들은 1등 컷이 83점 정도가 나와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 88점 정도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킬러 문항이 올해 국어에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럼 국어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매번 하는 말은 문학이든가요? 비문학이든가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무조건 비문학이에요. 그럼 비문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를 공부했어야 돼요. 근데 그 현실이 안 됐죠? 근데 제가 아까 수능이 공정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 비문학은 사고력, 그리고 글을 읽는 문해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대학은 어떻게 간다? 내신 아니면은 수능으로 간다예요. 학교에서 비문학을 가르칠까요? 가르칩니다. 근데 수능 비문학이랑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교과서에 비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달 읽고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다 맞아요, 애들.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또 틀리죠. 여하튼간에 올해도 비문학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비문학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인문. 올해 인문이 좀 어려웠어요.
노자 얘기가 돼요. 노자. 네. 그 다음에 이 문은 보통 좀 쉬운 편이에요, 아이들에게. 근데도 어려웠어요, 이번에. 그 다음 좀 아이들 어려워하는 거. 사회 지문 중에서 경제를 어려워하죠. 경제. 올해 또 가장 어려웠던 거는 항상 이런 일인데 과학하고 이 기술 지문이에요. 과학 기술 지문. 올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어이없지만 수능은 특히 수능 국어는 이과 애들이 잘해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이 훨씬 잘해요. 수능 국어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를 내신으로 대학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10번의 시험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학생들은 잘 못 챙기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는 별개로요. 자, 여하튼 간에 입시 전략은 이렇게 내신, 비교과, 그리고 수능 다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2027년 현재 현 중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내신이고요. 그리고 세특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교과를 내가 배웠는데 좀 더 깊이 공부해서 내가 여기까지 알아냈다. 선생님이 써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 중3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현 중3이 아니라 현 중2예요. 그죠? 자, 왜 현 중2냐? 28년이니까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현 중2에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2가 문제가 아니라 중3이 문제입니다. 중3이. 네, 그 이유는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28년 중2부터는 내신이 어떻게 바뀌냐?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공정성.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수능이 좀 더 공정한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9등급제인 현재 상태를 어떻게 바꾼다? 5등급제로 바꾼다 해요. 자, 9등급을 5등급제로 바뀐다는 얘기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안 좋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이 내신 같은 경우는 1등급은 4%예요. 그럼 4%는 400명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 16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반에 1등이 무조건. 자, 그런데 이제 28년은 이 1, 2등급이 거의 합쳐져요. 10%니까. 그죠? 그럼 현재 우리 중3 학생이 나는 현재 기준으로 4%의 1등급을 갖고 있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기준을 따라가겠죠? 아마도. 그리고 볼까요? 대학에서는 요 학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1등급은 그냥 무조건 반에 1등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0명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에서는 좋은 점이죠. 그럼 결국 내신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신을 5등급으로 이제 늘렸다는 얘기는 변별력이 내신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이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학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왜 대학은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또 마련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마련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조건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잘 보는 놈을 뽑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접을 아주 강화하겠죠. 결국 이제 현 중3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퍼졌기 때문에 좀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현 중2 같은 경우도 1등급을 받아도 별로 대학에서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9등급이 5등급이 됐는데 원래 나오던 말은 뭐였냐면은 무슨 화하겠다? 절대평가화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하겠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등급인데 거기다가 등수가 나오는 거죠. 1등급인데 전교 3등 써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2028에 내신이 좀 변형이 됐다. 즉 내신은 약화됐지만 수능은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수능 내분양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는 이제 국어학원이지만 제가 국어가 아닌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별로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간단해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문과로 보내시겠어요? 이과로 보내시겠어요? 이과죠? 물론 이제 그 구분이 없지만 내 대학을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보내고 싶지 국문과를 안 보낼 거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이죠, 공통. 공통해 보니까 현재는 수학 1, 2 확통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그죠? 배수, 미적분 1 확통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우리 아이 기계공학 보내가지고 공대 보내서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보낼 텐데 미적분 1까지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죠? 이 심화수학이에요. 심화수학. 미적분 2랑 기하를 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나온다 얘기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걸 절대평가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항상 무슨 공부를 하죠?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영어 합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과학하고요. 마지막에 국어 합니다. 그죠? 대충 합니다. 국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준다는 얘기예요. 더 줄어요. 왜냐? 이 사탐과탐 볼까요? 사탐과탐은 공통의 공통. 통합사회 통합과. 이거는 거의 1학년 수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것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국어가 문제거든요. 이제 또 국어 문제예요. 자, 국어를 한번 보시면 현재의 수능 같은 경우는 공통은 독서, 비문학입니다. 그리고 문학 이렇게 공통으로 보고 있고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하냐면은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이건데 언어와 매체는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에요. 문법. 화작은 공부를 해야 될 이론이 없습니다. 자, 문법은 공부할 양이 많겠죠. 그리고 문법은 수학과 같은 과목이에요. 그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상위권은 대부분 언매를 선택합니다. 왜? 얘는 읽어야 될 지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어요. 대신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똑똑한 애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물론 올해는 언어와 매체는 어려웠어요. 뭐가 나왔냐? 훈민정음. 중세국어가 나와버렸어요. 요 놈은 이제 쉽기 때문에 중하위권 선택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10문제를 다 맞아도 점수는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28년 되면은 이게 지금 다 공통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빠진 게 있죠. 매체라는 게 빠졌죠. 매체는 공부할 게 없어요. 또 매체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 신문, 뭐 SNS 이런 거예요. 그거 막 지문 주고 이제 풀게 하는 건데 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어는 변함이 없답니다. 그럼 간단해요. 오늘 국어학원 설명해 드려왔는데 빨리 이거 끝나시고 수학학원 가셔야 돼요. 수학학원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더 많이.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시와 정시의 재수생의 비율을 또 한번 볼 거예요. 재수를 시킬 생각이 없으실 거고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은. 네, 한 방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현재 정시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의대는 80%예요, 80%. 인서울 60%에서 70%입니다. 그만큼 내신을 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해서 정시로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서울에서 이 일반고에서 수시로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아야 인서울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최상위권 스카이 서성환이 되겠죠. 그냥 무조건 전교 1, 2등입니다. 250명 기준일 때. 상위권 경희대, 성대 등등등등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 10등은 해야 됩니다. 그냥 반에 1, 2등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중위권 대학 전교 20등, 반에서 2, 3등. 그러니까 반에서 10등이 넘어갔다?
인서울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진짜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해요. 의대 가려고. 그리고 연고대가 아닌 서울대 가려고. 그럼 애매하게 중하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이 거의 없죠. 다 여기 애들이에요. 피 터지죠 거기. 이렇게 현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전교 등수별 내신 등급을 한번 봤는데 자, 아마도 현재 우리 중등부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국어가 중학교 때 대부분 A는 나왔을 겁니다. 그죠? 다 90점 넘었을 거예요. A가 안 나왔다? 그냥 공부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A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90점대를 보는 건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1등급은 그냥 무조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게 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한 문제가 4점짜리를 치면은 서술면서 조금 깎이는 정도. 다 맞아야 1등급. 다 맞아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면은 국어 때문에 멘탈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멘탈 날아가지 않으려고 오늘 제가 많은 말씀 드릴 텐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뭐냐? 수학 공부한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은 현재는 4% 200명을 기준으로 8등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반에 무조건 1등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현재 90점 초반대로 중학교 때 국어 맞았다. 그러면 3등급이 안 나올 겁니다. 5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즌인 12월, 1월, 2월 요 3개월, 3월까지 3개월을 수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다음으로는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 돼야 될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신 고교별 스카이 합격자의 모습인데 뭐 일반고 정도 볼게요. 일반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울대를 가는 확률이 1%가 되기 힘듭니다. 전교 1등을 해야 운 좋게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사고는 뭐 워낙 다 훌륭하기 때문에 잘 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출신 고교별 스카이 합격자 수인데 여튼 우리는 서울의 주요 15개 교의 대학을 가야 될 거거든요. 그 비중을 좀 보면은 자, 교과만 내신만으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신도 챙겨야 되고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게 보이는 거죠. 정시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근데 여기는 또 뭐랑 싸워야 된다? 재수생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종합 같은 경우도 33%. 결국 다 합치면은 내신으로 가는 거는 40% 정도. 뭐 얘는 한 50% 정도. 논술은 10%도 안 됩니다. 그죠? 논술은 말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2024년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좋은 점은 이거겠죠.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만으로 고민이 없어요. 그죠? 네. 자, 일단 내신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반대로 모의고사 이런 수능형 국어를 풀면은 이것도 역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죠? 이미 특목고 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용 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되겠다고 일반고에서 그냥 편안하게 전교 1등을 목표로 한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신은 잘합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이런 친구는 왜 그럴까요? 그냥 꼼꼼하기만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잘 받아 적기만 한 친구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수능은 굉장히 잘하는데 모의고사 잘해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요? 이건 이 친구는요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는
이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예전에 한 20년 전이었나요? 그 메가스터디의 손주원 대표가 공부는 니네 엄마 아빠가 잘하면 너도 잘해 라는 말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때 그런 반응이 나오면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기분 나쁘죠? 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표정을 보시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하는 놈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안 될 것 같다? 다른 것도 되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얘는 어떤 친구들이냐, 얘 똑똑한 애예요. 사고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 안 해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이런 학생하고 이런 학생 중에 뭐였으면 좋겠냐면 당연히 2번이겠죠? 그죠? 근데 1번이 낫습니다. 1번이 나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잘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그래. 알아서 정신차리면 또 할 거야. 이런 친구들 대부분 어디 있냐? 자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해요. 뭘로? 내신 말고 모의고사는 맨날 1등이죠. 대학 잘 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부분이 여기 속해 있을 거예요. 분위기 중요한 학생. 흔들리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일단 자사고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뉩니다. 갔다가 3개월 만에 전학 갑니다. 이제 나 못하겠어. 애들 무섭거든요. 애들 무서워요. 그런 경우가 있고, 오히려 자극받고 더하는 친구가 있고, 오늘 이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는 경쟁에서 잘 따라갈 것 같다 하면은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일반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학생, 또 강일고 이런 데 보내시면 됩니다. 강일고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선사하고 이런 데 보내시면 돼요. 거기서 1등 하면 돼요. 그냥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주요 대학에서 입시 전형에서 모집하는 비율은 아시다시피 정시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자, 작년 이제 우리 송파 강동 입시 결과거든요. 여기 강동군대 송파를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시죠. 강동고, 여기 강동에 있는 거 대제, 여기 한영, 그리고 어디 있죠 또? 광문.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일단은 배제고부터 한번 볼까요? 의대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서울대 많이 가요. 연대 많이 갑니다. 다 많이 가요, 그냥. 네. 다 많이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진학 비율은 62%예요. 그럼 나머지 38%는 뭘까요? 얘 재수예요, 애들. 얘들 못 이겨요. 왜냐, 얘들은 이미 하위권도 웬만한 학교만큼 더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내신이 5등급제가 이제 내년에 되면 자사특목고에 많이 몰릴 것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간단해요. 학교 자체가 빡세요. 그러니까 잘해요, 애들이.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수시는 40%인데 정시가 60%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시도 대학 잘 가고 정시도 대학을 잘 가요. 그럼 배제의 자사고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네요, 송파에. 보인고. 보인고 볼까요? 정시가 거의 80%예요, 80%. 그럼 밑에 가서 슬픈 소식을 점점 보게 되면은 한영고를 볼까요? 서울대 9명, 10명, 이미 지금 30명, 40명 비교가 많이 되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내신으로 대학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수능 국어는 남자애들이 좀 더 잘해요. 경제, 과학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학생을 이제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한영고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왜? 내신으로 대학 가기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문고가 있는데, 광문고는 뭐 한영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요. 여기도 비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진학 비율이 13%? 굉장하죠? 많이 좀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대학을 못 보내냐? 보내긴 보내는데 여기 쓸 만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강동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고풀고고학원을 운영한 지 6년차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6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았어요. 심지어 강동고, 상일여고, 명일여고, 또 뭐 성덕고 뭐 다 좋아졌어요, 이제 많이. 그래도 아직은 끼기는 힘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학업 성취도를 이제 수학이 아닌 국어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자, 볼까요? 배제고 A 1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을 치자면은 45%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90점 받았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한영고를 보면은 1등급이 7.2%니까 현재 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2% 점수면은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엄청 치열한 거예요, 위에는. 광문고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근데 이제 뭐 다 비슷한 애들끼리 있어가지고 좀 치열할 뿐이에요. 한영고는 잘하는 애들도 정해져 있어요. 뛰어난 애들. 그냥 전략적으로 나 거기서 1등 할 거야. 근데 이제 모여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동고도 비슷하고요. 충격적인 건 상일여고죠, 상일여고. 상일여고는 그냥 90점대 받으면 그냥 무조건 1등급인 거예요. 빡셉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상일여고는 배제고 느낌이 나는 여학교 중에 하나예요. 되게 빡셉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뀐 지가 제 기억으로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학교가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어요. 특히 국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낸 얘기는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얘기예요. 명일여고, 선사고 이런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저희 이제 국어학원의 이제 특징 겸 국어를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켜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수학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이 국어예요. 그럼 국어는 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제가 되냐는 건데, 일단 절대평가 아니고요. 상대평가인데 이 독해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힘. 근데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 적기만 합니다. 공부 자체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내신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 우리가. 저기 중등이랑 똑같습니다. 기본 문제가 한 80%가 돼요. 80%.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문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문제가 3개가 나올 거예요. 요 2개는 여기에서 그냥 다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변별력 있는 문제. 그럼 결국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내신이지만 안타깝게도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등급을 가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수능형 문제는 뭐냐? 낯선 지문이 있습니다. 뭐냐? 시험 범위가 이번에 진단해 보셨는데 3번 문제에 다른 시를 줍니다. 한 다음에 이거 2개 비교해봐 이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항상 멘탈이 터지는 거는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나와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이거 배웠어요, 솔직히. 언제? 수업 시간에 배워요, 사실. 선생님 얘기해요. 야,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시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내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수능 문제는 어떠한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식으로 문제를 막 풀죠. 막 일주일 전에 풀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나오니까. 나오면 땡큐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새로운 시를 준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보기에다가 또 새로운 개념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적용시켜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아야 1등급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자, 결국 이 독해 사고력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수능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 얘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내신도 챙겨야 되고 뭐 챙긴다? 다 챙기는 얘기죠. 왜? 내신에 이게 나오니까. 그럼 수능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 현재는 문화하고 독서예요. 근데 이놈이 어렵다 그랬죠? 독서가? 하지만 다행히도 내신에는 이 독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안 어려워요.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23년, 22년, 21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문학 12지문 중에 내가 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또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외부 지문 공부해야 되거든요. 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고3 스타일로 비문학 낼 거야. 그 얘기는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자, 문법입니다. 언어와 매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고요. 화작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계속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신을 하면서도 이놈의 수능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내신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냐라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지문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세 개 지웁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세 개 지우는 건 정상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둘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선택을 합니다. 맞았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역시 나는 짱이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맞은 거는 틀린 거예요. 왜죠? 얘 지금 5번 헷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지문을 변형시켜내면은 아이는 틀릴 겁니다. 이건. 대부분 이래요. 그럼 대부분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둘 중에 헷갈렸는데 5번 했거든요. 그럼 틀렸죠? 그럼 얘 뭐 할까요? 아, 맞다. 씨. 아, 씨. 맞아. 그래놓고 뒤에 해설지를 봐요. 아, 맞아. 그런 다음에 세모하고 끝나버려요. 잘못됐죠?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정한 것은 틀리면 말씀대로 해설지를 냈습니다. 해설지. 자, 저희 학원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해설지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좀 모순이지만 수학하고 같아요. 자, 수학을 예를 들면 답이 x가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쓰고 있잖아요. 객관식이지만 다 쓰고 있어요. 옆에 중간에. 근데 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연산이 실수가 되면은 답이 이게 안 나와서 틀려요. 결국 뭐냐면은 국어도 수학처럼 써야 돼요. 써야 돼. 지금 아까 이런 문제처럼 잘못됐어? 해설지 봐?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보죠. 수학 같은 경우에 이거를 내가 해설지를 보고 그러면 다음에 얘가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결국 국어도 이 풀이하는 과정,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국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쓰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글 쓰는 거를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너무 힘들다고. 그래놓고 다른 학원 가가지고 강의 듣고 문제 많이 풀어요. 그래놓고 아까 같은 경우에 4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렸다가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은 아 맞다 하고 3번도 넘어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국어를 똑바로 가르칠 것이냐인데 사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국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간단하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연구원들 사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거를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하려고 저는 어제도 얘를 계속 봤어요. 반복해서.
계속 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안 보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리가 없죠. 자, 수학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사실상은 서술형입니다. 그죠? 서술형이에요. 옆에 다스만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 머리에 있어요. 자, 글을 아이들이 이렇게 읽죠. 내 머리에서 사고 과정들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사고 과정들이 삐딱선 나면은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고 과정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땡큐기도 합니다. 뭐냐? 국어는 감으로도 풀이가 가능해요. 이래서 문제인 거죠. 감으로 절대 풀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맞으면 넘어갑니다. 수학은 어떻게 하냐? 풀이 과정에서 하나의 연산 오류가 나오면은 내가 계속 고쳐가면서 풀어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해설지를 읽고 넘어갑니다. 누가 수학을 해설지를 보나요? 안 봐요. 답만 체크하지. 자, 이렇게 국어도 수학처럼 해줘야 된다가 제가 국풀 국어학원, 채용 국어학원에 10년, 12년 찍거든요. 매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번.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애들이. 물론 여기서 발전되는 애들은 이제 공부 습관 자체가 바뀝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건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 맨 위에 보시면은 실전 학습이라고 있어요. 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수업을 문법 수업 하시고 문학 수업 하시고 독서 수업을 하세요. 1교시, 2교시, 3교시. 그러면은 여 뒤에 있는 과제 학습은 숙제입니다. 숙제. 그럼 이 숙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넘겨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우리 개념서고요. 자,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지문을 읽고 답을 택하고 답지가 없으니까 이제 수업이 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갔더니 똑같은 지문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아이들이 지문을 읽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너 천재야? 라고 얘기하죠. 나도 그렇게 안 풀거니까. 두 번째 유형. 이러고 나면은 얘가 문제 푸는데 지우개는 또 지우고 있어, 이거. 안 보이니까. 이런 두 가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는 뭘 배우냐? 지문을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죠. 어디가 핵심 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고, 지금 가와 나는 어떻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나열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고, 이걸 배우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를 이제 풀면은 똑같은 지문을 아이는 옆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연구원들이 만드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아이들이 혼자서 반복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빈칸들을 채워놓으려면 얘는 뭐 해야 되죠?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럼 다시 읽으면서 생각은 발전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저도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이렇게 말을 잘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내일 설명하니까 준비 좀 해야지 하면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 뭔 얘기하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좀 재미없을 텐데 자꾸 웃긴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꼼꼼하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또 있다고 칠게요. 우리의 장점은 아까 지문도 분석했지만 얘가 지금 5번을 하고 난 다음에 맞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냥 넘어가거든요. 선택지를 다 써야 돼요, 이걸. 그래야 아까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틀렸지? 맞아.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안 하면은 매년 벌어진 것처럼 문제 풀고 맞았으면 넘어가고 틀렸으면 답지 보고 난 다음에 세모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방식 그거거든요. 문제 많이 푸는 거. 고등학교는 먹히지 않습니다, 이게.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3번 문제라고 그냥 치면은
우리는 지금 이 하나의 선택지 어조를 달리하여 정서 변화를 이끈다라는 선택지 하나에 사실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사고 과정이. 아이들이 써줘야 돼요. 그럼 이거 알려면은 다시 지문을 또 읽고 아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 이게 비유가 들어가나? 상징이 들어가나? 아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나?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숙제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왜? 지문을 두세 번을 읽게 될 것이고 문제를 나 혼자 풀고 난 다음에 또 풀 거니까. 자, 문학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자, 아까 제가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대충 읽어보면 좀 어렵거든요. 주자학에서 인간과 사회의 자연을 뭐야 이거? 자연을 뭐 통합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그죠?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자학 아세요? 주자학? 몰라요. 올해 이거 나왔거든요, 수능에. 노자 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수능에는 어떤 비문학 얘기가 나올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주자학에 있는 뭐 학문과 수양의 마음의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가 중국의 역사, 중국의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질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선생님, 간혹 가다가 어떤 학원에서는 어떤 선생님은 비문학을 공부하려면은 뭘 쌓아라? 배경 지식을 쌓으면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배경 지식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학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배경 지식을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저도 수능 지문 보면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고 풀어요. 왜?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이거는 국어 문제니까. 어머님도 잘 아시죠? 국어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리 지문. 지문에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진리예요. 근데 지문의 답이 바로 보일까요? 그러면 답이점이지. 여기 있는 숨어있는 것을 나의 상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발견해서 문제를 딱 풀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지문 읽을 때 아이들 아니면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단락별로 아이들 글 또 읽게 할 거예요. 다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뭐, 대치동 가서 어떤 스타 강사 수업을 들었다? 다 서울대 가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다고. 자, 그렇게 국어 공부를 저희는 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단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게 된다면은 입학 테스트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입학 테스트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면 장점은 저희가 국풀 국어학원이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다 총합해가지고 석차가 나옵니다. 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문학은 어떻고 독서는 어떻고 문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입학 테스트가 있을 건데 격주마다 모의고사를 또 보기도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 간단한데요. 자, 1주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주차부터입니다. 왜? 아이들이 1주차에 선생님한테 문학은 어떻게, 문법은 어떻게, 비문학은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나면 집에 가서 뭘 하죠? 고풀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풀학습은 아까 지문에 있는 빈칸들, 선지에 있는 빈칸들 그걸 채우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있다 없다? 답지가 없어요. 해설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휘, 뭐 답변서를 읽고 와야 되는데 그럼 2주차가 됐습니다. 2주차가 되면은 일단 우리 아이는 10분 동안 테스트를 봐요. 뭐 테스트 뭐냐? 지난주 배웠던 거, 숙제했던 거에서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를 10분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수업을 여기서부터 하지 않고 요 답지가 없었죠? 요거 수업을 이제 합니다. 그럼 아이가 보면서 아 이래서 맞았구나, 아 이래서 틀렸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아이는 해설지를 읽고 다 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테스트 보고 또 요거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못 버틴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학생이 버틸까요? 남학생이 버틸까요? 여학생이 잘 버팁니다. 남학생은 글씨를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글씨. 그리고 어처구니없게 이래요. 맞았거든요, 아이가. 근데 옆에 선지 분석을 하나도 안 해왔어. 박스가 엄청 많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래요.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맞았으니까요. 그러면 시켜요. 이거 빨리 채워넣어. 그럼 억지로 그냥 합니다. 글씨를 못 알아봐요. 야,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다시 해.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학원 안 다니고. 다니지 마세요. 안 다녀도 돼요, 이거는. 원래 공부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죠? 공부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당연히 진행합니다. 이 클리닉은 말 그대로 클리닉이에요. 주간 테스트 점수 안 나온 애들 남아서 다시 풀고 합니다. 혹은 숙제를 제대로 못 해왔다? 그럼 주중에 불러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야, 다시 풀어. 풀다가 다 했냐? 보면은 대판이에요. 다시 해. 선생님 잠깐만요. 화장실 가서 엄마랑 집 찍고 올게. 자, 일단 저희 학원도 역시 레벨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파랑반이 상위반이고요. 테스트 부분은 80점 이상입니다. 풍월주반은 중하위권반이 될 건데 난이도는 사실 풍월주반도 거의 고2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기파랑반이 들어가 있다? 얘는 아마 1학기 중간고사에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풍월주인데 쟤는 기파랑반이야. 그래서 저희는 6개월마다 반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승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승급하는 기준은 매주 주간 테스트를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숙제를 꼼꼼하게 하는 애들은 10점이 이미 반영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기별로 우리가 시험을 또 보거든요. 학원 평가를 다 합쳐가지고 요 점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여기 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승급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자극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당연히 수업을 하고 나면은 어머님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똑바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문자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 클린 신청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신청제는 아니고 사실 그냥 필수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2번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청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래서 무조건 와가지고 클리닉을 하게 될 겁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고 숙제를 완벽하게 한 아이도 클리닉을 해요. 그럼 걔는 뭐하냐? 지난주에 A라는 지문을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A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또 줘요. 혹은 A랑 비슷한 B, C 지문을 그냥 줘버려요. 그럼 또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직후 클리닉은 그냥 숙제 안 해 놈들 혹은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끝나고 남아야 되는데 끝나고 학원에 또 가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준은 학원에 못 보냅니다. 지금 뒤에 뭐 또 6시에 수학학원 있어요. 그러면은 학원에 안 보내요,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전화 오겠죠. 아이가 선생님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안 돼, 남아. 그럼 짠하겠죠? 그럼 이제 학원에 안 다니죠. 근데 한 번은 혼은 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숙제를 해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숙제 안 했다? 다음 학원 가야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냐? 일주일에 한 번은 학원을. 근데 뭐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내일 밤까지 해와. 근데 오늘 안 해온 애가 내일 할까요? 이만큼 밀려있는데 이거 난리 났죠 이거 뭐. 막 난리 났죠. 일단 기준은 못 보냅니다. 자, 주중에도 당연히 또 부른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학원의 특징은 일단 양질의 기출문제를 전국의 40개 학교, 40개 학원에서 다 모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배재교가 신사고 교과서 쓰고 있거든요. 대치에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뭐 중계도 그렇고 뭐 전국에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풀어보면은 이제 다 좀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연구소에서도 문제를 제작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전문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5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특히나 예뻐하는 선생님이 있겠죠?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배제금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한용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될 거고요. 또 내신 때는 암기가 중요해요. 암기가. 그래서 빈칸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외우는 거를 확인하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학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많이 괴롭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하셔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잘 갔다 왔어? 알았어. 그리고 문자 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얘가 학원에 또 주중에 가나 안 가나. 근데 안 간다. 그럼 전화하세요. 아니 원장님이 저 제대로 안 하면 주중에 또 보낸다는데 얘 왜 안 하죠?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이 그럴 거예요. 엄마 나 여기 그만 다닐게. 이런 얘기 안 해요. 친구가 좀 다녀가지고. 아니면 선생님 좀 나보다 안 맞아. 등등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1번입니다. 부풀학습법. 부풀학습법. 실질적으로 독해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결국 이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증명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파학문회원이거든요. 그냥 이런 말씀 듣잖아요. 국어는 언제부터 공부하는 거냐면은 죄송하지만 타고납니다. 국어 잘하는 친구는 타고나요. 수학 잘하는 친구는 타고나잖아요. 타고나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이때 독서를 많이 시켰어야 됩니다. 독서 많이 시켰나요? 잘 안 하죠? 네.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글을 읽는 훈련이 된다면 뭐든 됩니다. 나중에.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늦었지만 고등 과정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과정은 3년이라는 과정 중에 수학 공부 1등이고 1등,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과학, 그 다음 국어잖아요. 그죠? 국어를 유일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 가면은 수학의 난이도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그럼 더 해요, 수학 공부를. 지금밖에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자, 뭐 이렇게 특징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커리큘럼들을 좀 볼 텐데 예비 중1 한 초등학교 학생들 되겠죠? 일단 저희가 중등과 고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등은 독서 수업을 반 정도 합니다. 중3은 안 해요. 중1, 2는 독서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보다시피 단편소를 꾸준히 읽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비문학도 공부하고 뭐 독서 활동도 하고 저기 문학 공부도 이렇게 중1은 시작을 할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논술 커리를 보시면 이렇게 쭉 주차별로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예비 중2 본격적으로 국어공부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시기가 되겠죠. 역시 비슷하게 중1, 2와 진행을 하고 있고 교재 내용은 아까 부풀학습법 들어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잘해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바뀌어져 있죠. 중3입니다. 독서 수업이 없어요. 이제 대신에 이때는 사실상 고등국어를 서서히 준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도 얘들은 대부분 내신, 그러니까 4월 달에 볼 내신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3월에 보는 모의고사 범위도 들어가 있고요. 자, 겨울 예비 고1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뭐 문법, 뭐 문학, 독서 중요한 건 또 뭘까요? 그래서 시조. 아까 이런 문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A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1, 2번 문제는 여기 문제일 거고 3번 문제는 이거 외부 지문이라고. 근데 이 박스가 없고 대신에 선택지가 5개 쭉 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시조예요. 시조. 다 시조예요. 아니 시조에 읽을 줄을 모른단 말이죠. 교재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고일 짜여 있고 예비고일 짜여 있고 예비고상까지 쭉 짜여 있어서 설명에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나요?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무쪼록 국어 과목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 대신에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 문제 은행식으로 국어를 절대 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국어 공부를 해주시면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